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0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8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2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을미월 갑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간목일간이 되겠고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의 간목이 되겠습니다. 자, 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자,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기둥을 말합니다. 네 기둥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일의 기둥에서 일의 천간, 일주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한자로 이렇게 일주를 쓸 때는 이렇게 주인주자를 써서 일주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 이거를 다른 말로 할 때 일간, 일의 천간이라고 해서 이 일간이라고 하는 글자가 사주에 뭐가 된다? 주인공이 된다. 이 사주의 핵심적인 핵심이 되는 것이고 영화나 이런 연극에서 주인공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사주의 명주라고 하죠. 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간목일날 태어난 사람들은 간목의 기질,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 또 간목일날 태어난 사람들은 간목의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을목일날 태어난 사람은 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죠. 병정부기경신 이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개의 천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성향을 어떻게 일간 10개만 가지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이런 것도 하잖아. 혈액형이라고 이런 걸 가지고 사람 저기 성향도 맞추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혈액형 뭐 기껏해야 4-5개 뭐 특수 혈액형 뭐 해봤자 뭐 10개 될까요? 이거 가지고도 사람들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가능한, 이건 이제 일본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라, 이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명리학에서 일간이 10개이긴 하지만 또 월령과 대조해서 봤을 때 또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주 8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제가 알기로 51만 8,400까지인가 52만 8,400까지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1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51만 8,400까지 정도 되면은 이 사주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 성향이 좀 비슷한 성향들도 있고, 또 똑같지는 아니더라도 또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주 51만 8,400까지라고 하는 것은 혈액형 4-5개 가지고 사람의 어떤 성향을 판단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나마 좀 자세하고 좀 치밀한 그러한 학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51만 8,400가지를 아재 사주 조합이 나온다고 하니까 사주는 뭐다? 통계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주는 통계학이 아니고요. 분석학이다. 분석하는 겁니다. 51만 8,400가지를 통계를 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이걸 누가 통계를 다 냈을까요? 51만 8,400가지 태어나서 1살 때부터 사주를 봐서 죽을 때까지 사주를 봐도 51만 8,400가지 사주를 다 보기가 좀 어렵죠.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분석하는 거예요. 일간의 특성이 어떻고 원령의 특성이 어떻고 나머지 글자들이 배합이 어떻게 되어 있을 때는 요런 사주들은 어떤 특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사주가 같다 하더라도, 사주가 똑같다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요. 남녀에 따라서 다르고, 대운에 따라서, 세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통계학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통계학이 아니라 오히려 면밀하게 그 사주 하나를 분석해가는 그런 분석학이다. 사주 하나를 갖다가 면밀하게 진짜 대운 세운까지 이렇게 분석하려면 하루를 꼬박 바쳐도 그 사주를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대충 통계를 냈다,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명식은 간목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갑이라고 하는 글자, 천간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죠. 천간은 10개가 있다고 했죠. 10개의 천간, 그래서 10천간이라고 하는데 10개의 천간에는 갑을목 2개가 있고요. 병정화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무기토 2개가 있고, 이거 쓸까요? 그렇죠. 쓰죠. 시간. 갑을목이라고 하는 2개, 병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기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신금이라고 하는 것, 경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계
수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라고 하는 거였죠. 수라고 하는 것을 목이라고 하는 것을 갑을목 둘로 나누는 것이고,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고, 그다음에 병정화, 병화정화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기토는 무토기토 나누는 것이고, 경금은 경신금은 경금신금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그다음에 임계수는 뭐예요? 임수, 계수 이렇게 나눈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이렇게 나눈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10개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글자가 되죠. 첫 번째. 그다음에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목이라고 하는 나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을목이죠. 내일 공부할 겁니다. 이거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이지만 얘는 음에 해당되는 나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인데 뭐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 보는 것이고요. 그것도 그 차이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정도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누게 되고, 화라고 하는 것도 병정화로, 토라고 하는 것도 무토기토로, 경신금, 금을 경신금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수도, 임수, 계수 이렇게 나누게 됐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봤을 때 양이라고 하는 기질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남자 같은 것, 그 다음에 강하고 거칠고, 그 다음에 뭐 투박하고 이런 개념들 있죠. 그 다음에 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넓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좀 깊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밝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양이 남자였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되겠죠. 남자는 좀 골격도 크고 좀 강해 보이죠, 그죠? 근데 여자는 좀 아름답고 우아하고 좀 여리여리하면서 여린 듯하죠. 근데 요즘은 남자가 어떻게 여자가 오히려 남자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은 변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이 남자라고 하면 음은 여자로 비유할 수가 있고, 양이 강하다라고 하면 음은 뭐예요? 약하고 거칠다가 아니다 부드럽다가 되겠죠. 부드럽다. 투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매끈하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매끈하다. 크다의 반대는 뭐예요? 크다의 반대는 작다, 그죠? 넓다의 반대는 좁다, 깊다의 반대는 얕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과 영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뭐 음과 영은 무궁무진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안팎이 있을 때는 박은 약이 되는 것이고, 안은 음이 되죠. 선악이 있을 때는 선은 양이 되는 것이고, 악은 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밝음은 양이 되는 것이면 어두운 것은 음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엄청나게 서로 상대적이면서, 그렇다고 해서 서로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죠. 남자라고 하는 것이 여자를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뭐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서로 남자는 여자를 뭐 적대시하고 여자는 남자를 적대시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원래 음양 오양 사상에서 놓고 봤을 땐 남자는 여자를 도와주는 것이고요,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남자는 외조를 여자한테 하는 거고, 여자는 남자한테 내조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지 서로 적대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골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산이 높다라고 하는 뜻이 해당이 되고, 안이 있어야지만 박도 있는 것이고, 그죠?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지만 악이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공존하는 것이지, 음과 양은 서로 음이 없으면 양이 없어지는 거고, 양이 없으면 음도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양의 개념은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라고 했죠. 양은 크고 거칠고 뭐 높고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무로 봤을 때 큰 나무가 되겠죠. 크다 작다를 놓고 봤을 때 큰 나무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나무는 작은 나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목 같은 큰 나무는 곧고 단단하고, 곧다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았다는 얘기죠. 곧고 단단한 그러한 제목으로서의 단단한 나무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 곧지 않죠. 휘어져 있고 휘고 내지는 부드럽고
내지는 유연한 그런 나무인데, 나무라고 볼 수도 있고 풀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산에 갔을 때 소나무, 전나무라든가 은행나무 같이 이렇게 크고 단단한 그런 나무는 감목이라고 보는 것이고, 산에 갔을 때 풀이라든가 화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을목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감목은 단단하고 좀 휘지 않고 굵직굵직하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쓴다. 그죠? 다 자란 나무는 잘라놔서 버팀목으로도 쓰고, 배를 만들 때,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요즘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또 어떤 사람들 제 한옥 있잖아요. 통나무로 집 짓는 거 이런 것들 좋아하죠. 그 나무가 단단하고 고다야지만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목이라고 하는 양목의 기능은 동량지목으로서 지목 내지는 동량지제라고도 합니다. 동량지제로서의 용도로서 쓰는 것이 감목의 원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감목이 동량지목으로 쓸 때는 반드시 경금으로서 감목을 작벌 베어내고, 그 다음에 정화로서 경금을 날카롭게 예리하게 만들어야 되죠. 쉽게 말하면 도끼라든가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걸로 나무를 이제 가지도 치고 나무도 베어내는데, 그 전기톱이라든가 도끼나 톱 같은 것이 예리해야지만, 날카로워야지만 나무를 깔끔하게 재단할 수가 있는데, 톱니가 제대로 날이 서 있지 않으면 나무를 베려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못 쓸게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동량지목, 제목으로 쓸 때는 경금정화로서 쓰는 것이고, 또 감목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나무이기 때문에 제목으로 쓰지 않고 그냥 아직은 이 나무는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좀 키워야 된다, 좀 키워서 나중에 베어서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병화라든가 개수 아니면 임수라든가 아니면 정화 같은 걸로 이렇게 배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목은 두 가지 용도, 성목으로서 다 자란 나무라고 봤을 때는 경금 정화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고 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화, 즉 병화개수라든가 정화, 임수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내일 공부하게 될 내일 어차피 공부할 건데, 을목은 부드럽고 잘 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는 없겠고요. 어차피 오로지 꽃을 피우는 화초 있죠. 난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초가 꽃을 피우게 되면 그 향기가 진짜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돈 주고 사는 향수도 물론 비싼 샤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향수가 굉장히 냄새가 좋다라고 하지만, 천연적인 이 난초가 꽃이 피었을 때 냄새는 진짜 이건 저도 몇 번 이렇게 향을 맡아봤는데 진짜 좋습니다. 이게 바로 을목의 용도, 즉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을목의 용도가 될 것이고, 내일도 설명하겠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쓰죠. 경금이라든가 신금을 쓰기보다는 병화라든가 개수 내지는 병화개수가 없을 때는 정화라든가 임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배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월, 이제 오늘이 8월 3일이죠. 3일 8월 4일이네. 오늘 4일, 5일, 6일까지, 오늘까지 포함해서 3일 정도 하면은, 그 다음에 8월 7일이 제가 알기로 이제 입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추가 되면은 이제 을미월에서 병신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입춘날, 입추절입 시간에 따라서 날라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건 8월 7일날 제가 또 입절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미월이라고 하는 거 오늘부터 포함해서 한 3일 정도, 물론 입추 전까지는 미월로 볼 수 있긴 게 3일 반 정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오미라고 하는 남쪽을 남쪽이라고 하는 권역을 가지고 있죠. 원래 방향을 놓고 봤을 때는 인묘진이라고 하는 동방을 생각할 수 있죠. 동방이라고 하는 건 동쪽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사오미는 남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앞으로 배울 유술은 서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겨울인 해자축
북방, 북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월부터 시작해서 인묘진, 인월, 묘월, 진월인, 봄의 동쪽을 공부를 했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서 입하가 되면서부터 4월, 5월, 미월인 여름을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지금 미월에 당도에 있고 곧 이제 신유술로 넘어가게 되죠. 또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또 여름이면서도 계절로는 여름이면서도 늦여름이죠. 늦여름이 되는데 다음 계절인 겨우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같은 여름이라 하더라도 4월의 여름과 5월의 여름이라고 하는 이때는 화왕절, 화가 왕한 화왕절임에 반해서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이 미월은 화가 왕한 것이 아니라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미월 자체는 토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미월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오화 같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미합화가 되죠. 지지로 오미합화가 되고, 예를 들어서 병화 같은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원령 자체는 토가 왕한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시 화가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미월은 목의 고지는 묘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원래 갑목, 을목 내지는 갑을목이 이 고지를 보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고지를 봐서, 묘지를 봐서 반드시 그렇다고 보진 않고, 그거는 사주의 짜임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를 볼 수 있는데,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해묘미 목국을 짤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미월인데 연이 이렇게 연에 태어나서 해수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토가 왕한 미월이라 하더라도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은 이거는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목이 왕한, 목 왕한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일주 자체도 갑인일이었다, 이거는 오히려 목으로 종할 수도 있는, 전환격에서 곡직격이 될 수도 있는 사주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거는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간이 왕한 그런 국세가 된다. 그래서 미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국이 형성될 수도 있고 목국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또 사주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거는 사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 미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가 왕한 반면에 일간 자체는 목국이 형성돼, 아까처럼 해묘미 목국이 형성되지 않는 한은 일간이 약하고 토가 더 왕한 그런 계절이면 틀림이 없고요. 또 미월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지만은 상반월과 그 다음에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월을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미월 자체가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는 화가 왕한 5월의 영향을 받지만은 일정 부분에서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계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라고 하는 것이 뜨거웠던 여름이 가을로 넘어갈 때 갑작스럽게 30도에서 15도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30도에서 27도, 27도에서 25도, 20도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반월과 이렇게 하반월로 구분해서 기후의 특성을 본다라고 해서 계절의 심천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상반월은 소서절부터 어디까지? 대서전까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반월이라고 하는 것은 대서절부터 언제까지? 입추 전까지. 입추가 되면은 신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요때는 미월이 아니라 신월이기 때문에 입추 전까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상반월은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5월에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전해진다라고 해서 5월과 동론한다, 5월과 같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하반월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다음 달에 올 그런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이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후 자체가 이제 좀 한기가 좀 생한다 해서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는 뜻은 뭐예요? 사주가 한습해진다, 사주가 뭐랄까 뜨겁지 않고 서늘서늘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게 되면 삼복에 한기가 생한다라고 해서 삼복생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간목에 미월에 똑같이 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소서절 중에 이렇게 이럴 때 태어나서 상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미월이라 하더라도 마치 5월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필요한다? 개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개수는 반드시 뭐 금으로서 개수를 생조해 주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하반월이 됐을 때는 금수가 많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금수가 많게 되면 삼복생활이 되기 때문에 금은 있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수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은 점은 아니고요. 또 미월이 넘어가게 되면 인묘진 4호 미월은 나무가 성장하면서 미월 일정 부분이 되면은 나무가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고 휴수한 단계로 가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만약에 힘이 있고 지지의 뿌리가 강할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목으로 보지 않고 이때부터는 성목, 다자란 나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미월에 똑같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상반월의 간목과 하반월의 간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태어난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양목이라고 했죠. 양목인 간목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명식, 토왕절인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거를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펴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 일간 간목은 양목이 되죠. 양목이고, 월지에 있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미토인데 이거는 음토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일간 목이 토를 보게 되면 목극토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일간 목이 토를 보게 되면 이거를 그래서 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이 양대음 또는 음대 양이면 이거를 갖다 뭐라고 하죠? 그렇죠, 정제라고 하고,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면 이것이 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대음의 관계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정제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을목이 투출한다고 해서 겁재격이라고 논하지 않고요. 만약에 을목이 청간에 투출하게 되면 그냥 월지만 가지고 정제격으로 논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미중에 있는 정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상관격으로 봐도 문제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냥 정제격으로 일단은 큰 틀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둘의 형중을 봤을 때 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의 고지라고 했죠. 고지 내지는 목의 고지에 태어나서 통근 자체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목이 왕한 것이지 잠깐 토가 왕한, 재성인 토가 왕한 것이지 일간이 목이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다신약 또는 신약 제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다신약 내지는 신약 제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많기 때문에 종제격이 되지 않는 한, 종제격은 별격이죠. 일간을 버리고 종제격이 되지 않는 한은 제다신약의 명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미월은 목의 고지라고 했죠. 목의 고지 내지는 묘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간목이 미월에 태어나서 목이 많다 하더라도 좀체로 종제격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양간 같은 것이 월지에 통근하게 되면 목의 기운이 단절된 것이 아니고 지지에 통하여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을목은 모르겠지만 간목은 미월에 태어나서 목이 왕하더라도 이때는 종제격이 되기 어렵다기가 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사주로 볼 때는 더 편하고요. 목이 왕할 때는 이제 제다신약이 아니라 신왕제왕으로 사주의 격이 바뀐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간목이 이렇게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제격의 제다신약 내지는 신약제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약한 간목 같은 경우를 생조 또는 도와주거나 아니면 방조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생조는 인성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조는 비견 겁재로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미월에 비경급세가 많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간목이 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미월에 통근하고 간목이 왕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월의 간목이 대서 이후에 태어나서 이때는 생목이 아니라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 정화를 이용해서 간목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동량지목을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미월에 간목이 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인성으로서 이때는 성목이 아니라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간목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사주를 봤을 때 연재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얘도 정제고요. 얘도 정제죠. 얘는 정제인데 물기가 없는 그런 토가 되는 거고, 얘는 정제인데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축미충이 되죠. 축미충이 돼 가지고 토가 굉장히 왕해지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토충은 다른 충, 좌우충, 묘유충, 인신충, 사유충과 달리 토충은 토가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토만 다시 왕해지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일지에는 신금을 가서 갑신일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간목이 연월일지 어떤 곳에도 뿌리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매우 어떻다? 신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토가 왕한 중에 다시 신금이라고 하는 칠사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제다신약을 넘어서 제살태왕한 그런 국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신중의 지장간, 신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장간 뭐가 있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무토 경금을 생각했을 때는 간목이 좋진 않겠지만은 임수라고 하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임수가 그래도 간목을 생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나 간목이 지지로 뿌리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코 좋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월간에 이렇게 을목이 투출되어 있지만 이 간목이 지지에 뿌리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을목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을목이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어떤 분들, 자, 을목이 간목이 옆에 있으니까 등락해갑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는데, 이건 절대 등락해갑이 아니라 오히려 간목이 을목을 보게 되면 간목이 을목한테 손해를 본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겠고, 신금이 있어서 을목을 갖다 파해버렸기 때문에 이 을목은 겁재로서의 용도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명식은 대체적으로 크게 조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수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차라리 목이라고 하는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목을 얻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재성과 관성, 이거 정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게 볼 일은 아니고요.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 정관이 좋은 것이지, 일간이 약했을 때 정관은 오히려 나를 갖다 구속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 생시에서는 간목의 뿌리를 얻는 것이 수는 하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면 뭐 연지, 축토, 일지, 월지, 미등, 충이 되지만은 자시를 보게 되면 신금하고 자수하고 신진, 신자수, 국을 하죠. 원래는 삼합이라고 해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진짜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준삼합이라고 해요. 삼합에 준한다 해서 준삼합이라고 해서 수국을 형성한다. 간목 일간 자체가 약했을 때 수를 봐서 간목을 생조해 주는 것은 좋지만은, 자, 미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된다? 대서가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삼복생한이 된다. 삼복생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다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월등히 사주를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삼복생한이 되고, 물론 신금하고 해수하고 합은 되지 않지만은 신금이 있는 상태에서 신해를 보게 되고, 이 또한 금수가 진기해서 삼복생한이 될 수가 있죠. 자, 자수하고 해수의 차이는, 간목이 자에는 통근할 수 없지만은 간목이 해에는 통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을목은 신금이 극히게 버려서 날아가 버렸지만, 여기 있는 신금은 그래도 보존이 되는데, 역시나 간목이 을목 봤다고 해서 등락의 값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오히려 간목일간이 을목을 옆에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을목으로 인해서 일간이 손해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을해시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생시가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생시를 저는 절대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신금만 아니었다 하더라도 병인시가 나쁘지 않을 것인데 여기에 일지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인신상중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간목의 뿌리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안 좋고 신중에 있는 임수마저도 인신상중하게 되면 신중에 있는 임수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병인시는 좋지 못해. 원래는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더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신충을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정묘시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금수운으로 간다 여명으로 태어나서 이런 경우에는 세운에서라도 좀 세운에서는 목화를 보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운하고 세운하고의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대운도 용신운이고요. 세운도 용신운인데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운이 용신운인데 세운도 용신운이니까 좋아야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대운이 용신운인 경우에 세운은 용신운이 아닌 경우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사주의 짜임과 대운과 세운의 영향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것이지 둘 다 용신운이라서 좋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내가 화장실이 급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화장실을 가는 것이 급합니다. 그죠? 휴지가 있는지 없는지 당장 바지에 찌리게 생겼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일단 화장실 가는 게 중요한 거죠. 화장실 가는 게 용신이에요. 그래서 허겁지겁 화장실 가서 허리 벨트 풀고 앉아서 볼일을 딱 보고 난 연후에 생각해 봤는데 뭐가 없으니까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대운이 화장실 간 거라고 하면 화장실 갔을 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때는 휴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얘가 조금 지저분해서 그렇지 이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대운과 세운을 볼 때 엄청난 파격적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잘 안 알려주는 것인데 괜히 또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잊어먹지 않겠죠. 화장실과 화장지의 관계. 자, 무진시가 되면 토가 망한 계절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재성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뭐 관살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절대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생시. 뭐 사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 간목이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경금으로서 토 금의 어떤 뿌리를 둔 경금대출에서 얘를 제하는데 간목 자체가 튼튼하고 크다라고 하면 굵은 어떤 큰 제목이 되지만 이거는 뭐예요? 조그만 작은 나무 베어다가 뭘로 쓰는 겁니까? 화목, 땔감으로밖에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운을 봐야지만 간목이 용도가 크게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임신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건 삼복생활이죠. 임수 투출되어 있죠. 물론 인성이 있어서 간목을 생해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금순으로 갔을 때는 사주가 매우 한습해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시, 개유시 모두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고 임신시, 개유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운으로 간다? 목화운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대운, 세운 볼 때 제가 화장실과 휴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관계를 한번 골똘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주 볼 때 사주 원국도 중요한데 제가 대운과 세운의 향배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거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관계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가 화장실과 휴지라고 하는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거 한번 꼭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